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2월 18일 정오가 다와가는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조계종에서 크리스마스 축하하는 연등을 달았죠. 그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 종교는 화합이고 통합이죠. 그죠? 그 종교의 끝을 올라가면은 똑같습니다. 그 원리는 인간의 한계를 갖다가 면피하기 위한 것이 종교니까요. 부처님의 그 신자들, 하느님의 신자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어제 진중권이하고 서민이하고 또 그 공경의 강양구 조국 흑사의 저자들, 조국 흑서 저자들 거기서 검태섭이 김웅이 참여해서 조국 흑서 10만 부 판매 온라인 북 콘서트를 열었는데 서민이가 압권이네. 서민이가 전 아직 멀었습니다.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너무 심각한 이야기만 다루니 오늘은 이렇게 좀 웃으면서 하려고 합니다. 과연 웃을지 모르겠습니다. 고고TV가 이제 이틀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자율구독료와 후원을 좀 내달라고 호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1년쯤 보셨으니까 고고TV 개설한 지 1년 5개월 됐습니다. 1년쯤 보셨으니까 한 분도 안 내신 분들은 고고TV가 1년 동안 수입도 없이 고생을 하니 몇만 원이라도 자율구독료 좀 걸어달라 하니까 새롭게 내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새로운 그 자율구독 내신 분이 박용규님이라고 2만 원 내셨어요. 2만 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만 원대 내신 분들이 한 6명 되고 그 다음에 그 다크호스로 떠오르신 그 홍정수님이 후원을 하셨고 비참하죠. 그죠? 이틀 동안 매 영상에다가 자율구독료 좀 부탁합니다 했는데 꾸준히 내신 분들만 내시고 안 그리신 분은 한 명 들어왔습니다. 오늘 내일까지 한번 방송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고고TV에 들어와서 제가 그 분당에 산다 그런 걸 공개하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돈도 많은 놈이 먹고 살만한 놈이 앵벌이 한다.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봉사 헌신 방송이다. 그러면은 먹고 살만한 놈이 왜 돈 그거를 하느냐? 아니 이 사람들아, 내 노동력이 얼만데, 그래도 노동력의 n분의 1, 10분의 1이라도 들어와야지. 한심한 사람들 참 많아. 그렇게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대들의 인생이 뭔지 참으로 궁금하다. 고고TV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유 있으신 분들만 그러고 고고TV와 논조를 같이 하시는 분들만 자율구독료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른 유튜버가 돈 잘 들고 그래서 시샘을 하는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하고 고고TV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 아닙니다. 몇 번 말씀드립니까? 돈을 목적으로 하면 그들과 같이 한다. 내 양심과 내 경험과 그런 걸 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댓글 달지 마시고 그 고고TV를 한 1년 보시고 6개월 보시고 몇십 번 보셨으면은 수입 없는 방송이라 그러니까 자율구독료 좀 부탁드립니다. 꾸준히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윤석열 사태 또는 부동산 사태가 이 정권을 치는 핵심 축으로 들어가고 있죠. 근데 또 하나 나온 게 있죠. K방역 사기, K백신 사기. 그죠? 백신 사기가 지금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10배, 10번을 맞을 수 있는 3억 도수인가 2억 도수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후진국들도 다 확보했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중진국들도. 근데 한국만 단 한 도수, 한 병의 백신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건 사기라는 거죠. 아니 이놈아, 문씨야, 그 임대주택 가가지고 몇 시간간 임대주택에 4억 5천만 원을 쓸 놈이면은 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싸다 그래서 그것만 목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말이 되는 거죠.
그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분 해봐야 1,000만 도스 해봐야 4억 5천만 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편무인지경의 정권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쇼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정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뭐예요? 제가 말씀한 사망자가 문제다.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면 무슨 상관이다. 치료만 되면 되지. 사망자가 이제 중상, 중증 환자 병상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또는 집에서 죽어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도 안 하죠. 문재인은 이상한 소리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짓거리고 다니죠. 내년 경제 성장은 3.2%다. 야 임마, 그걸 갖다가 지금 보세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내년 3월까지는 절대 내년 4일 1사분기까지는 마이너스가 확실하죠. 백신 대유행 때 아니 그 코로나 대유행 때문에. 그럼에도 이거는 또 그것도 사기치고 있어. 그러니까 문재인 이놈은 알기 위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지가 살기 위해서 이 지랄을 한다는 거죠. 이 정권 없애야 돼요. 좌우를 떠나서. 응?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또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죠. 갤럽 여론조사는 제가 오늘 한 3% 정도는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2, 3%는 올라가지 않았을까 했는데 문재인 지지율이 오히려 2%인가 상승을 해버려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변동이 없고 민주당 지지율은 조금 올라갔다.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문씨 집권을 옹호하는 세력, 문바들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하고 옹호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가? 무당층이 30%가 되는데 왜 무당층으로만 남는가? 국민의힘이 계획을 안 하고 홍준표 같은 애들이 자꾸 튀어나와서 그래요. 그거는 다르게 설명할 수 없어요. 응? 그 우파 돈벌레 유튜버들이 중도는 없다, 중도는 적이다, 좌파도 적이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죠. 대단한 영향을 미쳐요. 그게 대단한 영향을 미쳐요. 홍씨도 그러잖아. 중도가 어딨냐 우리나라에. 근데 중도가 무당층이 30%고 중도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심판을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보수가 지금 계획을 해야 되고 인적 쇄신을 해야 돼요. 요번에 홍준표가 있는 당협위원장을 바꿔서 다음 선거에 홍준표를 쳐낼 그 인물을 당협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을 임명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홍준표는 뭐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니까 쳐낼 필요도 없고, 당협위원장을 홍준표를 쳐낼 인물을 자격을 당협위원장에 박아야지 홍준표를 잘라낸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해야 돼요. 이 강양구 4명이죠. 조국 흑서가. 강양구가 참 이 말을 갖다 옮기는 것도 지금 제가 좀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사랑의 교회 같다. 사랑의 교회 아시죠? 사랑제일교회하고 정광훈의 사랑제일교회하고 다른 겁니다. 사랑의 교회 같다. 때론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다. 박근혜 정부는 명성교회 같다. 명성교회 같다. 세습과 구태의 상징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신천지 교회 같다. 아니야. 사랑제일교회 같다. 막무가내로 시스템을 파괴한다. 이 친구들이 쉽게 말해서 중도 진보예요. 그죠? 진중권이는 좌파 맞고, 참 창피한 말이죠. 박근혜 정부는 명성교회 같고 세습과 구태의 상징이다. 정확히 찔렀죠. 근데 문재인은 사랑제일교회 같다. 정광훈의 사랑제일교회. 막무가내로 시스템을 파괴한다. 더 독설을 날려버리죠. 이게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조국 흑서 저자 4명이나 또는 진보층에서 이탈한 지식인들이 블로그, 페이스북 쓰고 유튜브도 방송하면서 문재인을 굉장히 치고 있죠. 굉장히 유연하죠. 이 친구들이 치는 게. 이게 싸우는 거예요. 요새 시대에는. 빨갱이 물러가라. 문재인 독재 물러가라. 박근혜 살려내라.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새는 디지털 시대예요. 디지털 시대. AI 시대란 말이죠. 그리고 저기 누굽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가장 많은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면서도 가장 많은 스피커를 내놓는 게 누구죠? 김건식이죠.
근데 김건식은 정치학 교수고 국민의힘 당에 소속된 당협위원장 정치인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같이 유연한 말은 못해요. 공격해야 되니까. 그죠? 공격해야 되니까. 그래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제3지대에 있는 애들이 문재인을 치려고 그런 애들이 바로 진보층에서 이탈한 사람들이에요. 문재인을 치려는 애들.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재인을 치기 위해서는 어떤 정권이라도 상관없다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어? 윤석열에도 상관없다. 국민의힘에서 개혁세력만 나오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뀌어야지. 고고TV는 그런 방송이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진중권이가 하는 말이 현 정권에서 민주주의가 사실상 정발했다. 없어졌다가 아니라 정발했다. 어? 문재인 정권의 애들은 문재인 정권의 애들이 믿는 민주주의와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말만 같은 민주주의지 내용이 다르다. 서로 다른 민주주의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다. 이 정부 사람들은 운동권적인 민중민주주의 관념을 갖고 있고 민주주의를 그냥 다수결이라 생각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소수에게 강요하면서 그게 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 지금 정권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쉽게 말해서 민중민주주의죠, 얘네들이. 진중권에서 뺀 게 뭡니까? 주사파. 김일성 민주주의란 말은 빼버리죠. 근데 진중권이가 뭐예요? PD가 아니에요. 민중민주주의를 주창하던, 그리고 현재도 주창하는 민중민주주의 PD계라는 거죠. 진중권이가. 그러니까 진중권이도 한계가 있어. 그죠? 저는 누구도 칭찬하지 않아요. 김종인도 칭찬하지 않고 진중권이도 칭찬하지 않고 유승민도 칭찬하지 않고 모든 정치인과 정치인의 일선에 나선 정치 일선에 나선 애들은 국민의 도구다. 우리가 정권을 잡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하고 방송하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네는 민주주의를 잘못 생각했고 잘못 배운 애들이 지금 문씨와 586 돌멩이들이죠. 코돌이들. 코로나로 의원이 된 코돌이들. 이런 애들을 공격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보수 우파의 금도가 있어요. 보수 우파가 솔직히 말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그죠? 독재를 했어요. 그런데 얘네들 보고 문씨 보고 너 독재야. 그런 말 하면은 프레임에 그냥 갇혀버려요. 다 알아요. 20대, 30대, 40대들이. 그러면은 풀어서 이야기해야 돼요. 풀어서. 너희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너희가 민주주의라고 주창하고 정권을 잡은 것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뺏긴, 우리가 너희한테 헌납한 우리의 잘못을 알고 반성하고 민주주의를 우리한테 돌려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런 투쟁에 들어가야지. 잘 보세요. 얘네들이 지금 그 서민이가 진중권이 가장 많이 나오고 김건식이 두 번째 나오고 서민이라는 애가 세 번째 나오죠. 얘네들이 독재라고 직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히틀러와 같다, 마오쩌둥과 같다, 스탈린과 같다, 김일성과 같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죠. 문재인은 독재야 그러면 말을 안 해도 그런 식으로 독재가들을 갖다가 앞에 내세우면은 국민들은 아 맞아 문재인은 독재야, 독재 폭력군이야 이렇게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칭 쓰레기 돈벌레 우파여들 유튜버들과 수국 꼴통 홍준표 같은 TK 일부 그런 친구들이 독재 타도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우리가 과거 보수 정권에 활용했던 50년, 60년의 역사를 갖다가 프레임에 갇혀버린단 말이죠. 목 터지게 이야기해요, 고고TV가. 내가 개인이면은 문재인 독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개인 방송이니까. 그런데 정치의 전면에 서고 독재를 하다가 불통과 소통에 의해서 정권을 헌납한 사람들이 문재인 독재야 그러면 이게 뭐 통합니까? 2, 3, 4, 50, 60대까지 안 통한다고 이 말이. 5, 60대가 민주화 과정을 자라온 사람이니까. 독재 타도로 외친 게 50대, 60대예요. 금태섭이가
내가 대깨문한테 2만 통의 욕설 문자를 받았다. 여권 극성 지지자로부터 2만여 통의 욕설 문자를 받았는데, 그래서 가끔 심심해서 욕 보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보면 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존댓말로 받더라. 그러니까 서민이가 받아. 난 6천 개의 악플 받았다. 2017년 말에 문재인을 치기 위해서 대깨문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들이다 하고 썼다가 6천 개의 악플을 받았다. 전 아직 멀었다. 분발해야 되겠다. 얼마나 위태가 있고 패러독스가 있어요. 파라독스가. 이런 게 은근히 중도층한테, 진보층을 이탈하는 세력한테 흡수가 된단 말이죠. 그 대깨문들 하는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또는 유튜브 가서 내가 몇 번 댓글을 써본 적이 있어요. 그 댓글 한 번 쓰면은 바퀴벌레들이 그 댓글을 막 공격하느라고 내가 댓글 하나 쓰면 한 40-50개의 댓글이 달려. 근데 고고TV 같은 경우는 좌파의 댓글을 옛날에 달리다가 요새는 우파 홍빠들의 그 댓글이 많이 달려요. 아주 지저분한 댓글이 홍빠들의. 둘이 달라요. 그래서 난 아직 멀었다. 6천 개 악플뿐이 못 받았는데 금태섭들은 어떻게 2만 개나 받았냐? 나도 분발해야 되겠다. 2만 개 이상 받도록. 진중권이가 그리고 이 서민이가 하는 말이 이 정권의 모든 민낯과 바닥을 보여주는 것이 윤미향이다. 만약에 이전 정권이었으면, 보수 정권이었으면, 또는 노무현 정권이고 김대중 정권이었으면 진작에 윤미향을 퇴출시켰을 텐데, 이 정권에서는 여전히 윤미향이가 국회의원 행세를 하면서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바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건이가 나와서 하는 말이, 집단일 때는 폭력성을 띠고 함부로 대하지만은 개인으로 호출당하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대깨문들이 소위 좌표를 찍고 양념을 하는 것 모두가 이런 집단적 폭력과 관련이 있다. 금태섭이가 비사를 또 이야기합니다. 이해찬에게 안기부 사찰 정치와 공수처가 뭐가 다르냐고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이해찬이와 함께 허심탄회하게 술자리를 마련하고 술자리가 있었는데 금태섭이가 말하기를 7천여 명의 판검사와 국회의원만 수사하는 기관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런 공수처가 출범하면 다들 법원이나 검찰을 뒤지고 다니며 사건을 찾으러 다닐 것인데 옛날에 우리가 치를 떨던 안기부 사찰 정치와 뭐가 다르냐 하고 이해찬 회골에게 말을 했다. 그런데 이해찬은 그럴 리 없다 하고 말했다. 그 서민이가 묻는다. 김웅에게,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참 좋은 제도 아니냐? 만약 국민의힘이 집권한다면 이때도 공수처가 국민의힘의 비리를 은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은폐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김웅이가 하는 말이, 공수처는 절대 반지 같다. 우리가 이 공수처에 절대 반지를 쥐면은 솔직히, 야, 우리도 정보경찰 동원해서 우리 수사받은 것 다 가져와. 그동안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 정보 다 가져와. 이런 식으로 정치보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공수처 안에서 이런 구조가 반복될 것이다. 그때 되면 아마 민주당이, 야, 김웅 너가 예전에 공수처법 폐지하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폐지해야 돼 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건 다 그 소개된 게 아니라 조선일보에서 발췌 편집해서 그랬는데요. 공수처를 우리가 갖고 와야죠.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아니 하라 그래. 윤석열 쫓아내고 2월달에 1월달에 공수처 출범시켜서 윤석열 조사하라 그러고 야권 조사하라 그러고. 그럼 그걸 막으려면요 우리가 정권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정권 갖고 와서 공수처장 치우면 돼. 우리 거로 만들면 돼. 1년 5개월 후에.
그러니까 진보 개혁주의자들과 중도층이 문재인을 치려고 그러는데 왜 보수 꼴통 사기 우파 유튜버 돈벌레들은 국민의 힘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날리고 망하라고 주어주를 퍼부어대며 좌파 이중대니 문재인의 쫄따구니 엑스맨이니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고 그런 식으로 댓글을 네이버에 가서 다느냐 이 말이죠. 응? 지금 현재 문재인을 칠 최대의 적은 누구냐? 문재인을 치는데 협조하지 않은 최대의 적 좀비들은 누구냐? 돈벌레 사기 우파 유튜버들하고 홍준표를 필두로 한 좀비 구수구 꼴통 세력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달 전부터 10월 말부터 문재인은 끝났다. 그죠?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반등 조금 하다가 떨어져요. 근데 앞으로 계속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왜 문재인이 그렇게 견조한가? 문씨족들이 강한 응집 때문에 문씨를 살리려고 지금 대결집을 해서 그런가? 그건 25%뿐이 안 돼요. 30%.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문재인을 이탈하고 민주당을 이탈한 세력이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국민의힘이 계획을 하고 앞으로 나가고 좌파의 헤게모니를 갖고 오더라도 사칭 쓰레기 우파 유튜버가 지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망해라고 저주 방송을 하고 광화문으로 뛰쳐나가서 돈벌이를 하고 홍발쟁이 같은 홍쌀이 같은 애가 계속 나와서 이상한 말을 치서대면은 문재인의 이탈한 세력이 국민의힘을 지지 않는다. 동색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서민이가 참 착해요. 얘가 진중권인 여우 같지만은 서민이나 진중권이나 이 권경애나 이런 친구들이 문재인의 일탈이나 비법적이고 반헌법적인 게 나오면은 즉시 적극적으로 페이스북을 날리면서 공격을 하죠. 그게 모든 신문에 인터넷이나 모든 신문에 회자가 돼요.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문재인을 치라고. 근데 이놈의 수구 꼴통들이 안 변해. 진박 친방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과도 있죠. 진박 친방 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정을 헌납했잖아. 근데 진박 친박보다 더 무식하고 더 수구꼴통이고 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홍빠들이에요. 제가 이걸 운영해 보서 알잖아요. 댓글이 표시 안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이 못 보시는 게. 그리고 신문 기사를 보면은 핵심을 찔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사들이 많죠. 그 밑에 가서 댓글을 보면 알아 나는. 지금 현재는 디지털 시대야. 아날로그 시대. 우리가 카톡이 있었어. 페이스북이 있었어. 뭐가 있었어. 30년 전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40년 전하고. 지금은 SNS로 다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국민 시대예요. 정치가 대단한 것 같지만 평범하게 내려온 시대야. 그 평이함과 평범함을 깬 게 바로 문재인이라고. 전횡과 폭정, 비장심, 비도도, 사회적인 일반적인 규율을 다 깬 게 문재인이에요. 그거를 공격하는 게 네이버 댓글이고 SNS고 블로그예요. 그럼 우리가 변해야지.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어. 문재인이 칠 조건이 지금. 근데 왜 이게 유지가 돼? 이쪽에서 국민의힘 수구꼴통 몇 명과 국민의힘 외곽에서 지들이 우파라 그러는 걸 자랑스러워하면서 국민의힘을 헛떡고 짓뭉이려고 그러고 망하라고 저주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것들은 똑같은 우파 아니냐? 국민들을 볼 적에 똑같은 뿌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잘라내야 돼. 그거 전부 다 앞으로. 못 잘라내면은 대선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진짜 문재인이 10권 열어. 10년 집권을 열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고 모두 하나님의 은총과 부처님의 자비가 가정과 본인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보고TV에 격려의 말씀을만 해주시고 자율구동이 안 된 사람은 좀 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